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올해부터는 이제 내용은 똑같고요. 제목이 이제 원래 MMPT의 제목에 맞게 제목만 고쳤어요. 그래서 그 2023년, 2020년 똑같은 책이고요. 제목은 명상 마음 챙긴 긍정심리 훈련 MMPT 워크북. 그래서 이제 새로 사실 옛날 책을 갖고 계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만 마음 챙긴 긍정심 훈련 MMPT만 MMPT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 새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원래 이 제목대로 됐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이제 그 말이 너무 길어서 좀 짧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 챙긴 긍정심리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원래 그 취지대로 좀 제목이 길어지더라도 그 취지를 살리자 그래서 2023년에 나온 책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쉰봄씀의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그래서 MP, T는 트레이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3년에 나온 거 이것은 명상, 이것이 이제 MMPT. 그래서 2020년하고 책 내용은 똑같다. 새로 사실 필요는 없고 없으신 분은 2023년에 나온 걸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책 선전이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들어 있으니까요. 이 토요 마음 공부에서는 원래 취지가 이제 익힘 공부거든요. 익힘 모임, 익힌다.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그것을 다시 익혀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MMPT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동북센터에서 지금도 아마 우리 최설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께서 MMPT 티처분들이 요즘도 그 8회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 기초가 안 되신 분은 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 책으로서 한번 좀 기초를 잡고 여기서 또 토요 마음 공부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혹시 바뀌었군요. 2페이지인가요? 이거 맞아요. 네, 잘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네, 훌륭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고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음, 그, 이 공부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음, 아무리 훌륭한 수영 선수라고 해도 수영 연습을 멈추게 되면 기량이 떨어질 겁니다. 물론 뭐 한 달 동안 수영을 안 해도 보통 사람보다는 잘하겠지만 선수들과 시합을 한다면 아마 많이 처질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을 잊어버릴 일이 없는 것 같죠? 안 쓰면 잊어버려요. 그 전에 오래됐죠? 한 1970년대에도 그때쯤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일본 군인이 발견됐어요. 그 일본 군인이라고 하면 그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근데 70년 되면은 40, 50, 60, 70,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항하지 않고 항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글 속에 혼자 생존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발견됐는데 말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도 안 잊어버릴 것 같지만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특히 마음 공부는 어,
이게 그 절차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절차적 지식, 그 procedural knowledge, declarative knowledge, 그 선언적 지식하고 절차적 지식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절차적 지식은요, 이게 우리가 몸으로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테니스나 수영이나 이런 것처럼 이 몸으로 배우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쉼, 봄, 씀, 이게 꾸준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책 소개를 다시 했습니다만, 이 워크북을 통해서 기초를 자꾸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이 토요 마음 공부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처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쉼봄씀의 이것이 완전히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구정마,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이거 역시 우리의 그 마음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 생활 속에서 늘 내 욕구를, 동기죠. 내 동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뭘 바래? 나는 뭘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또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그 경험을 나의 반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 같지만 실제 절반 이상은 내 얘기입니다. 내가 드러나요. 나의 가치관, 나의 관, 나의 욕구와 생각, 나의 스키마, 나의 관점,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고 할 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은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한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기술한다, 이 모든 것, 또 나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늘 새롭게 써지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바뀌면 과거가 바뀌는 겁니다. 구성하는 거예요. 늘 구성. 그래서 이 내가 경험할 때마다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기 이전에 나는 왜 이런 식으로 구성했을까? 나를 돌아보는 게 마음 공부죠. 그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특히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적 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뭐죠? 기분 일치성 효과. 이런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지 말자. 피해자가 되지 말자. 그 스스로 그걸 알아야죠. 아, 내가 지금 이 내 기분 상태, 감정 상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좀 물러나자. 이럴 줄 알아야죠. 그리고 마음사 이론. 아, 나는 여러 나들로 되어 있지. 나는 하나가 아니야. 그래. 그리고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사회야.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직장 동료도 여러 마음으로 되어 있지. 여러 나들로 되어 있지.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지. 근데 사람은 이제 부정편향이 있어서요. 10가지 잘해주다가도 하나 가지 잘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해.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 10번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아내는 그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 뭐 안 그랬으면 쉽지만 그 인간의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보처리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분 일치성 효과에다가 부정 편향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정한 정보 처리를 내가 못하지 하고 한번 물러서 볼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부부 관계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관계에서 한 가지 뭐가 좀 잘못되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 그 건강한 건 아닌데
사람이 그 진화적으로 부정편향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정말 내려놔야 되죠.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한 가지 나쁜 게 부정적인 게 생겨도 그걸 또 n분의 1로 볼 줄 알고 내려놓고 그 사람의 건강한 나와 옛날에도 잘 지냈던 그 나를 불러낼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또 잊어버렸다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이 훈련, 이 트레이닝, 훈련, MMPT T 아닙니까? 테라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테라피란 말을 잘 안 쓴다 그랬죠. 예, 훈련. 테라피라 그러면 왠지 좀 치료자가 있고 환자가 있고 좀 위계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MMPT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MMPT로 상담하고 MMPT로 심리치료하는 분들은 사실은 환자, 치료자의 구분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MPT로 상담을 하거나 심리치료하는 분들은 성장을 해요. 성장. 자기가 그냥 고정돼 있고 뭐 내담자, 환자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치료되고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MMPT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은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학상장이라는 말도 있죠.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큰다. 교학상장. 이게 치료하고 치료받으며라 그래야 되나? 상담 장면에서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제가 테라피 T에서 테라피라는 말보다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이건 또 왜냐면 본인이 중요하거든. 그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약 먹고 누가 약을 주고 치료받고 뭐 수술을 해줘서 치료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능동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라피라는 말보다는 트레이닝 이 T자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참 중요합니다. 반복. 그래서 이게 토요 마음 공부는 정말 익힌 모임이잖아요. 많은 반복이 있게 되죠.